여러분 안녕하세요. 썸쌤이에요. 오늘은 24과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를 배웁니다. 문못으로 라는 문법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어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을 보면은 맨 왼쪽에 왼쪽 위죠. 위에 한국어라고 한국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보면 언제나 널 응원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다음 오른쪽 중간에 보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왼쪽 아래 보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청춘. 자, 그 글씨가 크고 작고 이렇게 해서 조금 디자인이 들어가 가지고 읽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청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피터팬 같은 거죠. 오늘도 청춘이고 내일도 청춘이에요. 영원한 청춘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결국 늙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좋은 희망의 소리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청춘. 언제나 널 응원해. 보고 싶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하나 써놓은 그런 여기 말이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죠. 여기서 갖고 온 그림이죠. 이미지. 어느 멋진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느 멋진 날이 됐으면 좋겠죠. 그죠? 하루하루가.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의로를 배워요. 의로는 수단이나 도구, 재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또한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활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의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의로, 받침이 없으면 로로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 하면 젓가락에 락에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볼펜도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수건으로, 부산으로. 그죠? 그 다음에 받침이 없어요. 지우개 받침 없죠? 지우개로. 한국어 받침이 없어요. 한국어로. 버스 받침이 없어요. 버스로. 그 다음에 리얼 받침일 때가 있어요. 리얼 받침일 때도 로로 씁니다. 받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받침이 있지만 그 받침이 리얼일 때는 로를 붙인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칼로, 서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하나는 1번 수단이나 도구나 재료, 2번은 움직임의 방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단 하면은 좀 어려움할 수 있어요. 그죠? 툴, 이런 말이에요, 툴. 그죠? 그 다음에 재료, 머티리얼, 도구, 툴이죠. 수단, means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움직임의 방향 하면은, destination, 뭐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어로 알아들으시면 좋죠. 네. 그래서, 부산으로 오면 부산이라는 방향이 부산이 도시 이름이죠. 그런 도시.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고 서울로 하면은 서울로 가요 하면 서울이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뭐예요? 젓가락으로 하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볼펜으로 하면 볼펜을 사용해서 수건으로 하면 수건을 사용해서 이런 거죠. 지우개 마찬가지 지우개를 사용해서 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라는 도구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어로 말하세요. 그런 거죠. 버스로 해도 마찬가지. 버스를 타니까 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어, 지하철로 그러면 지하철로 그런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칼을 사용해서 뭐를 자른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 재료에 대한 건 나오지 않은데 나중에 재료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해요. 나무로. 예를 들어서
이 총은, 총은 별로 안 좋죠. 총 말고, 이 기계는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 뭐예요? 메탈.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재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의미에 따라서 의로 사용되는 걸 아예 나눠봤어요. 1번의 의미죠. 수단이나 도구, 재료로 사용될 때, 그때를 예문을 들어봤어요. 수건으로 땀을 닦았어요. 수건을 사용해서 땀을 닦는 거죠. 수건 뭐예요? 타월. 그죠? 수박을 칼로 잘랐어요. 과일을 칼로 자르죠. 칼을 사용해서,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가요. 지하철이라는 수단이죠, 이거는. 지하철의 수단, 지하철로 가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쓰는 건 되게 죽은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빨간색으로 쓰지를 않는다 그래요. 이건 뭐 옛날부터 나오던 그런 습관이죠. 습관, 전통. 어른이 물건을 주시면 두 손으로 물건을 받아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물건을 받아요. 뭐예요? 두 손을 사용해서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왔네요. 이 책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재료를 나타내는 거죠. material. 이 책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펜으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아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펜으로 쓴 거는. 연필을 쓴 것만 지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도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한국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한국어 시간이니까 연습하라고. 네. 두 번째,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지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한국어반 학생은 6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번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일단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가요. 국회 뭐예요? National Assembly죠. Parliament. 자,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수업 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가세요. 회의가 끝난 후에 식당으로 오세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로 가요. 자, 다 이렇게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의로의 두 번째 뜻이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는데 방향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지. 영어로는 디렉션에 해당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방향, 그래서 어떤 지점이나 방위를 향하는 쪽 그랬어요. 방위도 또 어려워요, 그죠? 지점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다 다른 거 빼놓고 방향이 뭐냐, 그러니까 디렉션이에요. 어떤 쪽을 가리치는 쪽, 향하는 거 여기 나왔어요. 향하다도 어렵죠, 그죠? 향하는 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이 말을 해요. 차를 타고 쭉 운전해서 앞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면 되돌아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change one's direction 하고 영어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밖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똑바로 앞으로 가세요. 이거는 똑바로는 부사기 때문에 앞으로 써도 되고 뒤로 써도 돼요. 앞으로 똑바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뒤로 돌아가세요. 23층으로 올라가세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세요. 회의실로 오세요. 여기 지하라는 단어도 또 어렵죠. 어째 보면. 베이스먼트 이런 말이에요. 베이스먼트. 언더그라운드. 그런 말이죠. 밑에 층.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대화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제는 언제 머리를 했어요? 아니면 언제 머리 했어요? 를 빼도 됩니다. 언제 머리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머리를 했어요? 머리 했다는 게 뭐죠? 소위 말해서
미용실이라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미용실. 영어로는 글쎄요. 뷰티 살론 이렇게 얘기하나요? 뷰티 살론. 자, 뷰티숍?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용실이라 그러는데 언제 머리를 했어요? 그런 주제예요. 같이 읽어봐요. 지미 씨,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언제 머리를 했어요? 아, 네, 지난 주말에 했어요. 회사 면접이 있어서요. 어떤 회사예요? 무슨 게임 회사예요? IT 관련 회사예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거리가 얼마나 돼요? 버스로 35분쯤 걸려요. 자, 이렇게 대화문을 만들어 봤어요. 머리를 하고 왔어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머리를 했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 거죠. 웬일이에요? 뭐 무슨 행사 있어요? 이벤트 있어요? 뭐 파티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면접이 있다 그랬어요. 회사 면접이 있어요. 회사 면접 가려면은 좀 깨끗이 하고 가야 되겠죠. 머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게임 회사라고 그러면서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에서 IT 아시죠? IT 회사, IT 관련 회사라는 거예요.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냐니까 버스를 타고 한 35분쯤 걸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뭐 언제, 어떤, 얼마나 이런 게 들어갔죠. 이 대화문은 영화에 관한 대화문입니다. 일단 제목이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예요. 사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뒤에는. 자, 같이 읽어봐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무서운데 왜 봐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무서운데 왜 봐요? 무섭지만 재미있어요. 혼자서 봐요? 아니요. 주로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봐요. 왜요? 무서우니까. 누구랑 같이 보는 거죠. 어디서 봐요? 영화관에서 봐요. 집에서 혼자 보면 무섭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어떤 영화, 왜 봐요, 어디서 봐요, 이런 의문사가 들어갔어요. 이 대화문은 영화에 관한 대화문입니다. 일단 제목이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예요. 근데 사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뒤에는. 자, 같이 읽어봐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무서운데 왜 봐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무서운데 왜 봐요? 무섭지만 재미있어요. 혼자서 봐요? 아니요. 주로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봐요. 왜요? 무서우니까. 누구랑 같이 보는 거죠. 어디서 봐요? 영화관에서 봐요. 집에서 혼자 보면 무섭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어떤 영화, 왜 봐요, 어디서 봐요, 이런 의문사가 들어갔어요. 이 대화문은 영화에 관한 대화문입니다. 일단 제목이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예요. 근데 사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뒤에는. 자, 같이 읽어봐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무서운데 왜 봐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무서운데 왜 봐요? 무섭지만 재미있어요. 혼자서 봐요? 아니요. 주로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봐요. 왜요? 무서우니까. 누구랑 같이 보는 거죠. 어디서 봐요? 영화관에서 봐요. 집에서 혼자 보면 무섭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어떤 영화, 왜 봐요, 어디서 봐요, 이런 의문사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